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릴게요. 요거는 수입 쿼터제에 대한 논점이죠. 그래서 수입 할당제 또는 수입 쿼터제로서 요거는 이제 비관세 정책에 들어간 내용이고, 같이 한번 이제 문제를 읽어볼게요. 자, 정부가 직접 수입 허가권을 판매한다면, 그러니까 허가권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고 판매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판매한다면 이건 이제 가정이야, 가정. 가정하는 거다. 전제를 두는 거죠.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셔야 되겠죠. 그래프 일단 그려볼게요. 일단 서플라이 커브 우상향으로 그리시고 디맨드는 우하향으로 그린다. 무역 안 했을 때는 공급 수요 만날 때가 국내 가격이었고요. 일단 P0 도메스틱 프라이스였고, 이제 무역하게 되면 국제 가격 하에서 국내 가격도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PF, 여기 이제 국제 가격인데 이건 지금 수입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국제 가격은 수입제 국제 가격이에요. 수입제의 국제 가격이다. 이렇게. 그래서 수입제 국제 가격이 국내보다 비싸죠. 싸죠. 수입제가 싸니까 이제 수입해 들어온 거고, 그럼 국내 가격이 수입제 국제 가격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면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가격 차율이 발생할 수 없고, 그러니까 PD가 밑으로 쭉 내려가죠. 그래서 PD는 여기서 형성이 딱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PD 스타에서 해당 시장은 초과수 발생할 때 이만큼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스타트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수입 쿼터를 둔다는 거는 수입량 요거 대비 적게 수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 했는데, 뭐 이게 10톤 정도 수입을 했는데 5톤으로 수입을 제한하겠다라고 하면 수입량을 이렇게 제한한다는 거죠. 반으로. 딱. 자, 그럼 이때 서플라이 커브 어떻게 그려주냐면 PF 밑에서는 국내 재화 공급이 이렇게 일어나요. 이런 식으로. 다가 여기서 이제 뭐가 되냐면 외국제가 국내로 수입이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서플라이는 우리나라 국내 공급이란 말이에요. 한국 제품 위주로. 그래서 국내 공급인데 현재 PF에서 외국제가 국내로 유입이 됐기 때문에 이것만큼 공급이 늘어나는 거죠. 우리나라 안에서. 그래서 서플라이 커브 그릴 때 여기서 이렇게 하고 다시 노란 색깔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준단 말이에요. S1으로. 그래서 요거는 다 길이가 똑같죠. 요 길이가 다 평행한 거예요. 전체가 다. 이렇게. 그래서 S1에 보면은 국내 공급 플러스 외국제까지 포함된 거죠. 수입 쿼터량까지 합쳐진 거라고. 쿼터량. 이렇게. 그래서 서플라이 디맨드가 여기서 만나게 되고 따라서 국내 가격이 올라갑니다. P1까지. 이렇게 상승하게 된대요. 자, 이때 소비자이며 생산자이며 요 변화에 대한 분석하는 게 가장 기초란 말이에요. 그래서 A, B, C, D 했을 때 소비자 잉여의 변화를 측정하시오 라고 하면 일단 가격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위로. 그래서 삼각형 요 면적에서 요 면적으로 줄어들게 되죠. 다시 처음에 요거였다가 요 면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왜냐하면 국내 수가 줄었으니까. 그래서 A, B, C, D만큼 감소하게 되죠. 자, 생산자 잉여의 면적은 요 삼각형에서 요 삼각형으로 변하고 여기 A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신 게 C란 말이에요. C. C의 면적. 그러니까 여기 C죠. 자, C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일단 가격이 PD 스타에서 P1으로 올랐기 때문에 현재 수입제가 국내에서 판매되는 가격은 P1이에요. P1에 판매가 되고 있는 거고 수입량은 요만큼이죠. 요 길이가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P1에서 요만큼 현재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P1 곱하기 요 길이니까 어떻게 돼요? 요 네모 면적이 누구의 이득이다? 수입업자의 이득이란 말이에요. 다시 수입업자의 이득의 의미는 기존의 PF보다 P1에 판매를 하는 거죠. 요 차이만큼을 더 비싸게 팔게 되고 국내 수입량은 요만큼이기 때문에 요거에 요거 곱한 요 C의 면적이 수입업자의 이득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다 더하면 저희는 총 잉여의 변화라고 해서 마이너스 B, 마이너스 D가 되는 거죠. 자, 이때 이제 C를 해석을 한 거예요. C. 요거 대해서. 그러니까 기본은 수입업자 이득이에요. 근데 이제 수입량, 이 수입 쿼터를 딱 보면 이거를 누가 보통 통제해요? 정부가 통제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수입 쿼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사과가 난리잖아요. 자, 사과는 알다시피 그 기사 보시면 계속 나오지만 사과는 수입 금지 상태 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사과를 만약 수입하겠다라고 한다면 어떤 누군가가 정부로 가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 관련된 사과 이슈는 나중에 한번 내용 올려드리겠지만 우리나라가 보통 사과를 수입을 하려면 외국에서 수입을 할 때 서로 협상을 해야 된대요. 협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과 자체에 대해 병충해가 있을 수 있고 그게 수입해 들어오는 그 순간 병충해가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국 제품이 외국 나갈 때 또 외국 제품이 국내에 들어올 때 다 그걸 통과 검사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시간이 한 8년 정도 걸린대요. 이 허가 시간 자체가. 그 다음에 이게 실제 수입하려면 상대국이 사과를 1순위 제품으로 잡아야 돼. 상대국이. 그래서 독일이 1순위였거든요. 그래서 독일이 우리 사과 수출할래? 한국한테. 했는데 지금 이 협상이 약간 흐지부지가 되고 이게 또 통관 자체가 한 8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자, 그럼 요거를 정부는 수입업자한테 팔 수 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수입 허가권을 팔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시 단순 시 얘기할 때는 수입업자가 정부 상관없이 자유롭게 무역하는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C의 면적을 사들인 수입업자의 수입이 되는 게 아니라 왜 정부 수입으로 가는 걸까요?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원래는 수입업자의 이득이라는 거예요. 이득인데 만약 정부가 수입 쿼터를 통제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당 제품에 대해서 자유롭게 외국과 무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돼. 이렇게 이제 허가권을 사야 되는 상황이라고 전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수입 허가권을 줄 때 이게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무상으로? 그럼 무상으로 주면 정부는 수입 없죠. 당연히. 그럼 무상 주면 여전히 누구 이득이에요? 수입업자의 이득이에요. 이득. 근데 정부가 유상 판매할 수 있죠? 그거는 돈을 받고 팔 수 있거든요. 근데 시 면적을 다 안 가져가도 되죠. 원래 정부가. 우리 일정 %만 줘. 나머지는 수입업자 이득이 또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전제하는 게 아니라 이 시 면적만큼을 수입 허가권을 판매한다고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득이 만약에 뭐 100억이다 라고 하면 정부는 수입업자한테 수입 허가를 판매할 때 100억이라는 돈을 받고 판매한다는 거죠. 내용이. 그게 유상 판매가 되죠. 그러면 수입업자 이득이 뭘 받겠나? 정부의 수입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하는 거고 교과서 보시면 팔 때 이런 얘기 나오죠. 경매로 판다고. 자, 경매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이 제품에 대해서 얼마의 가치가 있다는 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경매가를 보게 되면 실제로 내가 돈을 더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매가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경매 이제 배우게 되면 몇 단계로 나눠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매하는 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가끔 뭐 1순위 말고 2순위 가격으로 돈을 책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문제에서 그 저희 교재 내용 보시면 경매로 한다고 돼 있어요. 경매. 경매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막 참가하겠죠. 수입 허가를 사기 위해서.
그럼 막 무리하게 가격을 써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한 많은 수입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걸 전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일단 고민할 때 원칙은 수요업자 이득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로는 정부가 만약에 수입할 수 있는 권리를 판매를 할 수 있다면, 그건 전제예요. 판매할 수 있다면. 무조건은 아니다. 판매할 수 있다면. 이제 판매하는 방법은 유상인데, 유상 판매할 때 뭐 실제 100억보다 10억에 판매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10억 판매하면 정부는 10억 가져가고 나머지 수요업자는 90억 가져가는 거죠. 예를 들면. 근데 그게 아니라 100억을 다 가져간다고 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부 수입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시의 면적을 수요업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는데 수요업자 샀다는 건 뭐냐면 수입 면허권을 산다는 거죠. 면허권을 수요업자가. 그래서 면허권을 산다면 수요업자의 수입이 누구한테 간다? 정부로 기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로 수입으로 가기 때문에 관세 부과 효과가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설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